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훈입니다. 조금 전에 유세영 공시장님을 모시고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함라술력도라고 되어 있는 1차 자료를 연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추어적이죠. 아마추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활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도 모든 그 정보 요소를 갖다 활성에 관련된 정보 요소를 제가 다 분석했다기보다는 관련된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떤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알 수가 없는가 하는 이것을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본 것, 그 경과와 그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선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함라술력도란 건 어떤 것인가를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활속에 관련된 도면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도면 중에 특히 활속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면은 8면을 이제 꼽아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 중에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쏘기와 관련된 이 정보라고 해서 제가 나타낸 것은 이런 그 활쏘기 관련된 그림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제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짓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활쏘기에 관련돼서 이 함나술력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우리나라 활터에 대해서 호남 지방의 활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호남 지방의 일부가 제주도 조선시대엔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은 있었습니다만은 재차 연구를 못하다가 한 2021년경에 또 다른 우리나라의 활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예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섬나술력도에 나오는 그림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관심 때문에 또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함나술력도와 활쏘기와 연관된 발표는 한 세 사람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는 최석규 선생님이 발표를 한 건데 함나술력도 속에서 나오는 관역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관역의 문양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는 독특하게 나타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국 씨가 우리 저 화성문화연구원에 계시는 그 최영국 선생이 이, 이런 탐나술력도에 나오는 이 활쏘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활토와 관련해서 이 술력도를 조금 분석해 본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명 정도만 관심을 연구 형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나술력도가 굉장히 많은 그 활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굉장히 어, 적은 어떤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는 제가 뭐 새로운 것을 완전히 이렇게 증폭시켰다기보다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문제를 제가 알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제가 모르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혹은 또 이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전문 혹은 관심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제가 청하겠습니다. 우선 탐나술력도가 뭔가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탐나술력도라는 것은
1702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한 이영상 목사가 한 21일간 그 순력을 합니다. 그 순력한 내용하고 플러스해서 그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사 장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음, 모아가지고 그린 그 화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3면인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출력하면서 당시 제주도 목에 있는 김남이라는 화공입니다. 이 화공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김남이라는 화공을 대동해서 이영상 목사가 출력하고 그 출력한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이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출력도를 아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자기 그 관할 지역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요즘 말하면 관할 지역 순시에 해당되는데 이 제주도의 순력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그 군사 시설을 많이 그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사항도 조금 점검한 것을 순력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음력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니까 가을, 늦가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력 코스는 제주시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았는데 그 내용은 그 다음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산의 위상은 보물로 지정돼 있고 이런 이 순력도는 원래 지금은 제주도 박물관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종손인데 그 집안에서 보관해 오다가 제주시에서 이것을 1998년에 매입을 하고 현재 박물관에 위탁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보물로 된 이것을 국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좌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국보로 승격하려고 하는 운동에 대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원문 자료는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로 똑같이 이제 영인본이 1994년에 만들어진 바가 있고 2002년에는 또 제주시에서 이 약간 축소한 영인본입니다. 그때 영인본은 외국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포함한 그 번역도 된 그런 영인본이 현재 그 발간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PDF판이 여러 소스에서 지금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주시 연구센터 같은 데서 이 PDF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학술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탐나 순력도의 형태는 왼쪽에 보이는 이것은 그 원래 원본의 겉장입니다. 두 번째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 크기는 대충 보면은 여기 한 60cm에서 한 37cm 정도, 높이가 56.9, 그 다음에 넓이가 36.4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안에 그 내용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이 그림이 판입니다. 30cm 정방형으로 이루어진 그림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그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3장입니다. 43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행사 그림으로서는 41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서문이라고 해서 2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로 간 이영상이란 분은 효령대군의 10대 손이라고 그래요. 조선 왕족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1653년에서 영조 기간 1733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주도는 1702년 7월 달에 부임을 해서 1703년 5월 달에 제주도를 이제 이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이 이제 파직돼서 이제 떠납니다. 부임했을 때 이 영상의 제주 목사에게는
이 지방관으로서 문관이었지만은 단순한 문관이 된 게 아니고 문관인 제주 목사 겸 병마 수군 절제사라는 군사지휘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병마는 육군을 말하는 것이고 수군은 이게 해군을 말하니까 육군, 해군, 제주 지역 사령관으로 간 셈이죠. 이분은 이 순나 술력도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남겼습니다만 그 외에 제주에 관련된 사항을 문자로 정리한 남한방비라고 하는 책도 이임 후에 이제 저술을 했고 그 외에 강도사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저술들 많이 했는데 옛날 책 단위로 한 200여 권을 저술한 그런 또 상당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다른 데서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우선 이 바탕이 되는 그림은 한라장촉이라고 하는 제1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라장촉이라고 하는 말은 한라산의 장엄한 모습을 촉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의 장엄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그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주목이 남쪽에 있는데 사실은 이건 북쪽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봤을 때 가까운 쪽부터 먼저 이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제주목이 마치 지금 저 남쪽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북쪽이고 저 반대편에 있는 서귀포가 남쪽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현이 두 개가 있는데 정의현과 대정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순력 대상에 들어가는 읍성이 설치된 장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성이 있는데 이 각진에 어, 전부 다 돌로 만든 성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진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 화북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지고 여기 애월진까지 있는데 이 순력은 화북진으로 시작해서 조천진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읍성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 점검하고 서귀진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애월진을 해서 다시 제주목에 들어오는 것이 순력 코스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탐라 전력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41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만은 그중에 활성에 관련된 이름이 이렇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면에 해당되는데요. 점검하는 장면하고 그다음에 활쏘기를 시험을 하는 장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장면이 12면이고 활쏘기를 하는 장면이 8면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도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뭐 이름을 들어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 이야기하자면은 12면에 해당되는 것은 조점, 그 다음에 성조 이런 두 용어로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북, 성조, 그 다음에 별방, 조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살펴보니까 조점하게 되면 조는 군사조련이라는 뜻이고 점은 점검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점검이 군사 시설에 대한 물자 이런 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군마 같은 것도 점검할 때는 조점이라는 말을 썼고 이런 군마가 없고 그냥 시설 장비 이런 것만 했을 때는 성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조라고 했을 때는 좀 규모가 좀 작은 진성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서기 조점하게 되면은 서기 진성에 있는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군마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외에 또 전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점은 점검한다는 뜻이고 부는 요건 장부란 뜻입니다. 장부를 점검한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의 그 조방장을 시켜가지고 대리 점검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게 한 것을 이제 보고를 듣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가 12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활쏘기 시험을 직접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 활쏘기를 저는 세 가지 종류로 나타냈습니다. 활쏘기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이 강사, 시사라고 해가지고 전체 5면이 있더라고요. 업성에 가면은 강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주사회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강은 거기에는 유생들도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한교에 있는 유생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고강을 하고
사는 시사를 하고 그래서 고강과 시사를 합쳐서 강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현성입니다. 정의 현성, 대정 현성에서는 강사를 실시하고 제주 사회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강사가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활쏘기만을 하고 그다음에 고강하는 것은 거기에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강사에 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읍성에서 실시한 것은 강사로 제가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진성에 가면은 이건 활쏘기만 했어요. 그래서 별방진과 명월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시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요 강사나 시사나 전부 다 활쏘기가 직접적인 활쏘기 테스트였기 때문에 이걸 저는 군사형 활쏘기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번째 나오는 이 수렵은 교래 대렵이라고 하는 이 도면의 수렵은 요건 술렵을 떠나기 조금 전에 이 교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그 활쏘기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 굉장히 좀 역동적인 그림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저는 수렵 활쏘기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그 중간에 잠깐 쉬면서 그때 이제 폭포가 그 제주 서귀포 보면 천지연 폭포하고 천재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서 이 활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가 놀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시험이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수렵도 아니라서 저는 이름을 그냥 풍류 활쏘기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류한 겁니다. 그 요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합쳤을 때 요게 5면하고 요게 3면인데 이것이 이제 8면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형별 활쏘기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분류한 건데 군사 활쏘기, 수렵 활쏘기, 풍류 활쏘기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주목에서 맨 마지막에 한 겁니다.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이제 읍성과 그다음에 제주목 관악 요걸 이제 순서대로 했는데 우선 제주목에서 실시한 것이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가평정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게 제목이 잘못된 편집할 때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제주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제주 사회하고 아마 제목이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제주읍성 중에서 관덕정에서 실시를 했는 장면이고 대표적인 활쏘기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요 앞에 제주 조점이라고 하는 요 활쏘기 그림을 여기에다가 좀 실어놨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제주 목 관아입니다. 이게 제주 조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군사 점검을 하는 장면이 아직까지 설속하기 전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행렬이랑 뭐 여기 제주 목 관아에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더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제가 이 도성을 보인 거는 관덕정의 위치가 제주 목 전체에서 제주 읍성이죠. 이 읍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이 관덕정입니다. 모든 관아는 여기와 요 근처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관덕정은 여러분 잘 아시면 지금도 제주시에 가면은 여기 관아가 복원돼 있고 이 관덕정까지는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해당되는 이 관덕정에서 제주 사회를 실시를 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활쏘기 장면이고 여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교사장 제주목에 해당된 강면에 활쏘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활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사장과 사원이 있는데 교사장 22명, 사원 322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로서 솔포와 목관이 있는데 요걸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활쏘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기 관덕정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역이 솔포 관역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목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와는 그 관역들이 뭐 목관역은 비슷하면서 그러나 초기의 형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솔포 관역인데 이 관역에 있는 문양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 문양입니다.
요렇게 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그 분석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림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한 장면, 그 다음에 거기서 활쏘기를 한 장면들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의현에 대한 조정입니다. 정의현성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요 행례를 하고 있는 것이 목사 겸 병마절제사 그 이형상 목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 이저 쌍두마차가 끄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각종 깃발들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의 관리들이 여기서 도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직전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여기 군마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각종 관아 시설들이 있는 거고 성벽에 있는 것들을 성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깃발들이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깃발에 대한 연구가 포함이 되어야 이 순력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많은 그 깃발 연구가 있긴 한데 제주도 이 깃발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깃발들이 이걸 성벽 위에 있다 성상기라고 하는데 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동쪽, 이것이 그러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동쪽, 여기 서쪽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그 성상기를 입고 거기에다가 포졸들이, 그 군졸들이 쭉 이렇게 성정군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들에게 전부 다 해서 지금 점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이제 유생들에 대한 시강, 사원들에 대한 시사가 있습니다. 이 시강 참여를 하게 되는 사람,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유색 모자를 쓰고 있는 요 붉은 무리들이 여기 있는 거 보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활 쏘는 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생들로서 고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시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시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솔포가 있고 여기도 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활을 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라술력도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림 형태들입니다. 이런 그림 형태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군사시설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다음부터는 대략 그림만 가볍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제 요게 유생들 할 때는 도훈장이 있고 그다음에 훈장이 있고 유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과 관련돼서는 활을 가르치는 교사장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활 쏘는 그 교육을 받는 사원들이 있고 그 사원들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대정현입니다. 요 대정현인데 요거 잠깐 보시죠. 여기 또 대정현인데 목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행렬이 이렇게 길게 들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하고 뭐몇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쪽 각종 깃발들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점검하고 있는 요에서 성곽의 시설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깃발들이 뭐고 군졸들이 누구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조금씩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순시에서 점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는 솔포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관역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군마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리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 활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 깃발들이 여기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남쪽입니다. 남쪽, 이런 북쪽, 그러니까 요건 동쪽, 서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깃발들이 지금 전부 그 활궤를 통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깃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리꾀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남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렇게 색깔들이 나눠져 있는 것은 요것은 각기라고 해가지고 사방,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의 중간을 나타내는 것이 깃발들이 여기에 꽂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사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를 이제 실시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여기 고강을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 활을 쏘는 사람들이 여기서 활 쏘는 준비를 하고 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설포 그다음에 여기는 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설포와 요 나무 관역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이 설포는 목전을 쏘는 설포고 240보고 따라서 한 288m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아마도 유협전 같습니다. 유협전 같으면 120보면 145m 정도 되는 거죠. 거리는 가깝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 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거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그림 축적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짐작할 수는 없죠. 그건 좀 불확실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걸 이제 다른 지역의 활쏘기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현성에서 제주사회, 그 다음에 정의현, 대정현을 끝내고 이제는 이런 조점 행사를 한 것, 시사를 한 것이 별방하고 별방진하고 명월진인데 이 별방 조점에 대해서는 이 별방은 한번 보시죠 뭐. 여기는 포구 이게서 바닷물이 성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벽을 이렇게 둘렀는데 동일하게 사열 준비를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한 말, 이건 흑우. 여기 보면 흑우라고 돼 있죠. 검은 소. 이게 다 이 점검 대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점검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넘어가고 시사하는 장면으로 별방 진익의 별방 시사를 한번 한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방 시사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듯이 여기서는 유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깃발들 다 내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군마들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점검하는 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쪽에 그리고 서쪽에 이제 그 솔포가 있고 이게 객사 같아요. 여기서 활을 갖다가 이제 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포구를 건너가지고 활을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월성. 여기는 명월 조점이라고 했는데 명월성의 그 위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전부 해안 가까이 있는 해안 진성들입니다. 전부 해안가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성들이 대부분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은 바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구가 이렇게 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벽구에 이렇게 성문에 해당되는 이게 남쪽하고 동쪽 서쪽이고 북문은 이제 없지만은 그 깃발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을 나타낸 각기가 이렇게 있고 저 사병들이 여기 딱 도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할 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시사를 하게 되면 다른 건 싹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 현성 세 번하고 그다음에 진성 두 개에서 다섯 개 군사 테스트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훈련 과정 조금 전에 교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례라고 하는 이 한라산의 중턱입니다. 그쪽에 가서 진상용 짐승을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제주 목사를 비롯해서 대정 현감, 정의 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관리하는 감목관, 이 말들 관리하는 감목관이 이제 지휘관들로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때 동원된 인원들이 총 720명이에요. 여기서 마군 200명, 보졸, 짐승몰이에 해당되는 보졸이 400명,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그 조총을 쏘는 포수도 120명 해가지고 총 720명이 동원되어서 그날 잡은 수확물은 사슴, 산돼지, 노루, 꿩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수확물을 걷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이 진상을 하고
진상하게 되면 그것은 제사나 이런 데, 주로 국가 제사나 이런 데 사용하는 이 짐승들의 사냥 짐승들입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마군들이 동원되니까 말을 타고 할 수 있는 기사죠. 기사 장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까 온갖 깃발들이 다 있는 것은 이제 목사와 그 다음에 현감들, 감목관들이 여기에 이게 쫙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중간에서 힘차게 또 이게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 마군들이고, 여기는 노루와 사슴들을 갖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 이게 몰입꾼으로서 옆에서 좌우에서 몰입꾼들이 쫙 이렇게 몰아오면은 그 짐승들을 갖다가 이쪽에서는 여기 포수가 있고 여기는 궁수가 보졸 궁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호수와 그다음에 보졸 그러니까 조총도 쓰고 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이 주력을 한 거는 이 기사 이 양반들이 이제 주로 그걸 했는데 이 말 타고 가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장면은 그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해학적인 장면도 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이게 마군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말만 도망가고 이 마군이 이게 쫓아가서 말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장면을 여기다가 하나 딱 그려놔 가지고 이 김남이라는 화공이 아, 상당히 그 묘사도 잘하지만은 이와 같은 해학적인 장면도 그려넣음으로써 재미도 곁들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사 장면이 그 말하자면 이런 그 기사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은 테스트로서 보는 그 문과시험 길주목에서 문과시험 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가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장면과 아울러서 약간 격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동원된 인원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이 제주 이 탐라술렵도에 나오는 이 사냥 장면 수렵도는 우리나라의 활 그림과 연관시켜서 볼 때는 세계 그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탐라술렵도에 아까 군사 테스트하는 것은 상당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장면은 짐승 사냥을 하는 그 특히 또 이 마군들 기병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이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기병들을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주는 원래 그 고려 중간에 그 원나라 간섭기에 이 탐라 총관부가 설치되었고 그래서 원나라에서 이제 말들을 갖다 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말하면 재료가 상당히 그 많았다는 것과 아울러서 섬 전체가 일종의 해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외구가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오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다음에 저걸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사용하는 마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어떤 그 마군들 숫자에 비해서 여기는 5배 정도의 어떤 그 마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 기병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탐나술력들을 우리한테 재밌게 해주는 것은 이 풍류 활속에 해당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서기진을 인근에 있는 천지영 폭포에서 수행하던 문관들과 함께 잠깐 과참이라고 써 있는데 이 과참은 잠깐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들려서 그냥 활쏘기 하는 걸 한번 해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림,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목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런 천막에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앉아 있는 분이 한 목사 같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활을 쏘고 있는데 활 쏘는 장면의 극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폭포 건너편에 설포를 세우고 거기에 북을 치고 신호하는 군관이나 이런 그 옆에 보조하는 인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줄을 치고 줄로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이게 추인이라고 하면 추는 이제 지프로 만든 인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화살을 갖다가 실어 가지고 화살 여기서 쏜 살 모아 가지고 그 화살을 여기로 가져오는 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활태에 가면은 운시대가 있는데 이 운시대 역할을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 폭포를 건너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함나술력도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시에 있는 요거는 천재연 폭포입니다. 이거는 상폭과 하폭으로 되는데 이 하폭에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여기도 나타나는데 동일한 장면에 중간에 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화살줄을 당기는 그 장면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우리한테 상당히 그 제주도의 활문화 중에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이영상 목사가 이런 순력을 하면서 이영상 목사만 이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다른 목사들도 이쪽 지역을 지나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쪽에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탐나식경이라고 하는 전대의 목사가 한 그림에도 요 천재의 북배수를 하는 그림 있는 걸 보면은 목사들이 순력을 하다가 중간쯤 여기 와서는 이런 식의 활쏘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가 활쏘기로서 상당히 어떤 풍류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서 함나술력도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만 있는 하나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림을 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함나술력도를 설명한 부분이고 이런 그림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활터와 그다음 활교육제도와 그다음에 문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까 잠깐씩 봤지만 솔포들이 있는데 솔포들을 이걸 관역을 제가 보니까 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에 이렇게 관역들이 있어요. 성 안과 성 밖은 제주읍성에서는 성 안에도 있고 성 밖에도 있습니다. 성 밖에도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것은 하나는 관덕정 관역은 성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연무정 관역이 이제 성 밖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 밖에 있거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성 안이고 어떤 성 밖인 걸 가만히 봤더니 대체적으로 봐서 명월진이 715보입니다. 근데 이 명월진을 제외하고 이것보다 큰 데는 전부 다 성 안에 있는데 그것도 작은 데는 전부 다 성 밖에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목전을 갖다 쏘는 사거리가 그 당시 240보였다니까 288면 한 300m 정도였는데 300m 정도의 그 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성이 되려면 이 성의 그 정확한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대략 이렇게 둘레로 봤을 때 이렇게 성의 규모가 커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을 때는 성 안에다가 솔포를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 밖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켰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보면은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이런 솔포들이 다 관역되기는 여기 합쳐지면 열 그러니까 6개, 5개 하게 되면 10개, 10개 정도 됩니다. 요거 제주가 2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삼읍성 진성이기 때문에 12곳의 시설이 있는데 2곳은 이런 솔포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10개 중, 12개 중에 2곳은 없고 10개는 전부 다 이런 솔포, 말하자면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개가 뭔가를 봤더니 그건 옛날에 수전소라 해가지고 수군이 있었던 장소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거기에 솔포가 없었던 건 아마 수군들은 육지에서 뭐 꼭 이렇게 그 활 쏘기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짐작을 했는데 그 뭐 제 짐작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2군데는 없고 10곳이 있었다. 이것은 12개의 군사시설, 말하면 병영입니다. 그 병영에는 반드시 습사 공간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헐터가 병영시설은 대부분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읍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주도에는 거의 여기에 읍지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해가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이런 한 10개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개가 있다가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군사시설이 많은데 이렇게 그 활투는 이렇게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탐라 술력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정 건물은 없었지만은 활을 쏘는 공간, 즉 활투는 사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은 최소한 사장은 존재했다. 이 말은 군사 시설에는 대부분 활을 쏘는 공간이 존재했다, 활터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탐나술력도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병영성에는 대부분 활터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의 군사 시설은 대부분 사정 건물이 있거나 혹은 사정 건물이 없더라도 활을 쏘는 습사 공간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그 정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의 두 번째는 제주에는 보니까 이런 이 형상 그 목사가 아주 서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제주도는 굉장히 이제 뭐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이런 무예 능력이 굉장히 많지만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활을 제대로 못 배우고 따라서 이런 그 문과 시험이나 이런 데 별로 응시도 잘 못하고 합격률도 적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게 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놓으라 해가지고 강면에 활을 쏘는 교사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활을 쏘는 인원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을 서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술력도 아까 설명란에 좌목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이렇게 61명의 교사장과 779명의 강면 사원들이 이렇게 이 통계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뭐 다른 데도 이런 그 교육 제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제주도는 분명하게 화를 교육할 수 있는 군사적인 목적이겠지만은 화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사장이라고 하는 이 가르칠 교자의 활솔 사자입니다. 교사장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여기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교사장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 육군사관학교 화랑정에 있는데 화랑정에 계신 사범을 일컬을 때 다른 정에서는 통상 교장 이렇게 하는데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사범님한테는 교사장이라는 명칭을 이제 쓰도록 그때 그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화랑정에서 사범님은 교사장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여기서 찾아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관역 문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목에 있는 관역인데 이 솔포 관역이고 여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피 여기는 여기는 헛관이고 여기는 관 번호가 1번, 2번 한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1번, 2번을 갖다가 뭐 중간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1, 2번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관역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현재 있는 이 일자 관역, 일자띠라고 하는 이 관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중간에 변화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관번이 변해서 지금은 전부 이렇게 일자띠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은 이 관역 문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의 통설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우선 지금은 홍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심 자리가 옛날은 백심으로 하얀 백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홍심으로 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붉은색으로 됐는데 이 붉은색으로 된 이런 하나의 그 말하면 과거의 예가 이 비슷한 것이 이런 거 있었다는 거고 뭐 그래서 대략 어떤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추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리괴가 도대체 뭐냐? 저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다. 또 하나는 상징을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방향을 표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문항 8계도를 보게 되면
육리화해서 뒤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남쪽 방향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괴는 우리의 그 깃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방향이 어딘가를 갖다가 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넓은 들판 같은 데서 사병들이 어떤 지휘를 받을 때 동쪽으로 가라 하면은 동쪽을 모르니까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방향 표시를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솔포에도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됐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방향을 남쪽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근데 그 관역을 설치하는 걸 보니까 꼭 남쪽이 아니더라. 뭐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솔포 관역들을 보니까 그 방향과는 좀 무관하더라. 이거는 다른 상징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육리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상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의 인품으로서 무인을 나타내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은 합주를 나타내고, 여기는 용이라고 해서 담장 성체를 나타내는데, 이런 무인이나 이런 갑주나 이런 성체, 말하자면 상대편 관역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그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번 연구하면서 보니까 꼭 방향에 맞게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돈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중요한 문화유산과 아울러서 우리 국궁문화의 귀중한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 그 국국민들이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고 또 소중히 보존해야 될 어떤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산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관광문화 자원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활도 순례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